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반도체 산업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그 디램 시장 관련해서 시장에서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의견들이 뭐 특히 이제 외사 중심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부분이 이제 내년도 수요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저의 생각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일단은 뭐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서버 수요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우려를 하는 것 같고요. 올해보다 내년이 안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우려 제기를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제 좀 2015년도에 그 PC 시장에서 나왔던 그런 수요 공백처럼 이번부터는 이제 좀 스마트폰에서 그런 수요 공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걱정을 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는 게 제 생각인 거고요. 일단은 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수요 흐름이 과거에 어떻게 지나갔는지를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디램의 그 버전이 이렇게 올라가든가 아니면 통신 기술이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거나 이런 게 결국에는 IT 전체적인 그런 전방 산업의 수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항상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수요 상승 사이클의 그런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아직 뭐 업체들의 이익은 상당히 좋았지만 지금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수요 사이클은 아직 시작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을 하자면은 지금까지는 이제 온전히 공급 이슈로 이렇게 업황이 달렸던 거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수요가 이제 좀 촉발하는 그런 업황의 사이클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표를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수요의 비트 그로스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2015년도에 이렇게 안 좋았던 18%로 이렇게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이제 일단은 이게 내년도에 재현되지 않을까 19년도에 그렇게 걱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지금 PC 출하량이 갑자기 마이너스 10% 이렇게 역성장하던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쇼크를 불러왔었던 거고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폰에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서버 시장도 그로스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30% 이상 나왔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둔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은 뭐냐면은 이 업체들의 그 서버를 투자하는 인터넷 클라우드 업체들 있잖아요. 얘네들의 그 캐펙스 규모를 보시면은 작년하고 올해 뭐 50% 이상 그렇게 증가를 했었습니다. 50% 이상 증가를 했는데 내년도에 블룸버그 컨센서스 수치를 보면은 10%대로 성장률이 확 둔화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지표만 놓고 본다고 하면은 내년도에 서버 수요가 많이 둔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 업체들의 데이터 센터 구축 계획입니다. 이게 사이트 수 기준으로 이렇게 발표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를 봤을 때 2017년도에서 2018년도 넘어가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거고요. 이게 1년에서 2년 걸린다고 하니까 이게 올해 이렇게 늘어난 부분들은 결국에는 2019년, 20년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서버 수요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림을 봤을 때는 서버 수요 증가율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도에 그런 뭐 서버 쪽에 그런 우려를 첫 번째로 제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뭐 자동차 전장화나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거는 뭐 MLCC 같은 수동 수자에는 지금 현재로서 임팩트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디램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고, 그 이유는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밖에 안 되고, 이렇게 지금 ADAS 기능이 들어가면 6GB에 달하는 D램이 채용이 되고 있지만 시장 비중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을 견인하기에는 아직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뭐 향후에 자율주행차가 된다라고 하면은 대당 탑재 용량이 평균적으로 60GB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시장에서 그 가정을 놓고 봤을 때 2022년에 이게 현실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이제 10%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추후에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했는데,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첫 번째로 뭐 언급을 할 수 있는 게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계속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이유는 지금 현재 500에서 550 ppi인데 뭐 AR, VR 뭐 이런 거를 소비자들이 느끼기에 피로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해상도가 산업에서 얘기하는 거는 1000 ppi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1000 ppi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D램 용량이 12GB까지 올라가야 된다. 지금 현재 우리는 여기에 있거든요. 4에서 6GB.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엔드가 4GB, 그리고 이제 다른 모델들은 3GB가 올라가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올해 하반기 노트부터 이제 6GB를 전격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아직도 있다라는 게 일단은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 그로스는 두 자릿수 이상 계속 나오는데, 스마트폰 세트 수요가 별로 이렇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5년도에 그 PC 시장처럼 좀 갑자기 수요 공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걱정을 하는데, 이미 스마트폰 시장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기 시작했죠. 뭐 이렇게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 하방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성장률이 이렇게 확 둔화되는 그게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스마트폰 시장에 일어났던 일이 결국에는 교체 주기가 늘어났던 겁니다. 2016년에는 이제 16년부터 이제 2년 이상으로 늘었고, 2018년 돼서는 올해 들어서는 거의 이제 3년으로 늘어났거든요. 근데 뭐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교체하는 이유가 거의 뭐 60% 이상이 그 통신사 약정하고 약정 만료하고 그리고 기기 고장이거든요. 근데 약정 기간은 대부분 다 2, 3년인 거고, 맥스가 3년이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단말기의 그 핵심 부품들 내구성 테스트도 3에서 4년으로 이렇게 테스트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나면 이제 급격하게 성능이 저하된다. 그래서 뭐 꾸역꾸역 이렇게 3년 이상 쓰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지만, 시장의 평균 교체 주기가 2년, 뭐 3년 이상으로 늘어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은 PC 시장이랑 분명히 다른 차이점이 있는 거고, PC 시장은 충분히 더 그 교체 주기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지만, 이거는 이런 스마트폰 시장의 특징을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3년 이상으로 늘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3년까지 교체 주기가 늘어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게 둔화 속도가 더 가파라진다는 그런 우려보다는 오히려 뭐 이런 AR, VR 그리고 폴더블 디스플레이 이런 새로운 서비스나 폼팩터 시도에 따라서 교체 주기가 다시 짧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뭐 당장 뭐 내년 뭐 내후년에 뭐 나오기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하방은 다질 수 있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언제 이게 짧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IT 업종이 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주가는 뭐 당장의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데 막연하게 내년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서 주가는 디레이팅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업황 말고, IT 업황 말고 그 매크로 측면에서 뭐 좀 뭐 이슈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 금융위기 수준으로 멀티플은 다들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IT 대형주 중심으로 이제 좀 다시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권고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르게 봐야 될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어닝은 다 기대치에 어느 정도 다 맞춰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 여전히 그 실적 추정치가 더 올라갈 수 있고 재추정치도 그렇고 시장 컨센도 그렇고 계속 올라갈 룸이 아직도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MLCC 업황이 생각보다 좋은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뭐 외국인들의 공매도 이런 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내용은 그 반도체 업황이 서플라이 드리븐에서 디맨드 드리븐으로 전환된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면은 소재나 부품 업종에 긍정적입니다. 당연히 이제 예상보다 덜 쓰였던 소재 부품이 이제는 예상보다 더 쓰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뭐 SK 머티리얼즈나 심텍 같은 회사들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서 이렇게 속도가 빠르고 그러니까 상당히 가격은 비싼데 속도가 빠르고 소비 전력이 개선되는 제품에 대해서 니즈가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핵심 부품을 핵심 장비를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중국 노출도가 있기 때문에 중미 무역 전쟁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디스카운트를 받아야 된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뭐 지금 발생하고 있는 그런 변수긴 하지만 올해 내년 펀드멘탈을 봤을 때는 이런 신규 장비 매출로 인해서 실적이 사상 최대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충분히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5G에 따라서 통신 개화에 따라서 이제 좀 수혜를 받고 있고, 요게 이제 3분기부터 이제 가파르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면서 내년도에 영업이익 연간 기준으로 한 500억 이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리고 신텍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반도체 기판 ASP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픽 디램이 GDDR5에서 6로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거의 3배 가까이 기판의 판가가 올라가고 있고 이번에 그 ASP 상승 사이클이 뭐 6년에서 7년 만에 오는 점이라는 걸 또 이제 좀 시장에서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좀 실적을 계속 미스하면서 회사의 멀티플이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국면에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좀 회사 전망치를 회사에서 제시하는 가이던스를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또는 상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종합적으로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